반갑고요. 제가 제네시스 코리아의 3대 지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장의 타이틀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그때 알카텔이 또 루슨트를 합병을 했죠. 그 루슨트의 캐리어 부분 쪽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카텔 루슨트로 명명이 됐고, 그렇게 합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알카텔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업 내 조직을 융합을 시키면 좀 더 시너지가 날까를 고민했던 차원에서 2010년도에 알카텔 그 사업 부문 중에서 교환기 파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파트, 그리고 저희 제네시스 세 군데를 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알카텔 루슨트의 EMG, 엔터프라이즈 마켓 그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이 됐고, 저희 사무실도 그런 거에 이제 하나 일환으로 사무실도 뉴욕센 아센타워에 저희가 하나씩 통합이 됐죠. 그쵸, 2010년도부터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다가 2년 정도 같이 한 거죠. 그러다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슬슬 내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EMG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비즈니스 같이 묶여있는 EMG 전체를 다 내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점된 게 펌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오퍼를 받은 거는 하드웨어 부분은 인수하지 않겠다, 소프트웨어 부분만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최종적으로 올해 2월 1일 날짜로 완전히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네시스는 알카텔 그룹과 완전히 이제 이별을 하고 새로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제네시스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 아주 그냥 나쁜 경험을 갖고 있는, 나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고객을 보호하자, 구출해내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아동틱하죠, 그죠? 만화스럽고 그렇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네시스의 조직은 크게 네 가지 파트를 볼 수 있는데, 어드바이스 하는 부분은 보통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한국은 이제 사실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그 고객에 대한 환경이나 요구사항이나 앞으로 향후에 변화될 가능성이나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망라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 조인해서 같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의 파트너선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제품도 상당히 많이 진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새로운 인프라나 또 새로운 어떤 그 고객의 미디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품도 사실 거기에 굉장히 어댑티브하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도 나오지만 기존에 있는 제품이 좀 더 기능이 업되는 그런 형태대로 버전업되는 것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관련 세션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실제 구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느 다른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실제 이런 고객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미리 프로액티브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에서는 또 하나의 그런 밸류를,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밸류는 팔고 나서 땜이 아니라 팔고 난 다음에 고객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또 하나의 두 번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도 튼튼한 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조직도 갖춰져 있고 말리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뭐 세계 굴지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누가 맞췄거든요.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나 국민은행, 국민카드, 신한카드, 굴지 어떤 그런 회사들도 저희 제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저희는 사실 좋은 고객의 경험을 창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단순하게 콜센터 하면 영역을 갖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채널의 변화 쪽에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히스토리와 제네시스, 뉴 제네시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프로스텐 서지반에서 이제 마켓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벤더 퍼포먼스라고 봐가지고 실제 벤더가 어느 정도의 그 성능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평가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실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1위에 올라왔습니다. 저기 2010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 때는 이미 알카텔하고 부분적으로 합해지기도 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카텔 수트하고 합해지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컴퍼니하고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문화가 좀 다릅니다. 대응하는 속도가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쪽은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저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우리의 야구 좀 둔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전체 점인 겁니다. CTI는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미들리어나 이런 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CTI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 제네시스가 16.7%다라고 나왔어요. 저기는 뭐 교환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이디야 전체 컨택센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망라했을 때 저렇다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모바일이와 매출에는 하드웨어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로 하드웨어로 판단하셔야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희 소프트웨어 갖고 먹고 사는 회사니까 저렇게 보면은 상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까? 전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게 저희 한국의 입장이고요. 본사에서 얘기하더라도 한국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자라는 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이 5가지. 제가 모든 제네시스 제품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솔루션이면 솔루션 또는 컨설팅은 컨설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로 카테고리가 나와있습니다. PBX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콜센터 그러면 당연히 교환기를 먼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세계의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DM에서 IP로 다 전환되고 있고요. 스위치의 기능도 옛날에 교환기라고 하는 그런 박스에서 서버 베이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바이어나 노텔이나 이런 쪽도 교환기 베이스에서 서버를 별도 떼어서 뭔가 컨트롤하는 것들을 따로 놓고 교환기는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스위치의 개념으로밖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하드웨어 벤더들은 그렇더라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출발했던 그 사상을 버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PBX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PBX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전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게 안쪽으로 끌어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IP를 됐기 때문에. 그리고 IP를 됐다는 얘기는 교환기 박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범용 서버에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콜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변화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예전에 흘러왔던 교환기 중심의 콜센터, 컨택센터가 아니고 이제는 IP 중심의 서버 베이스 중심의 또는 그것이 좀 더 발전돼가지고는 클라우드 베이스 중심에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순수하게 퓨어 IP PBX 기반에서 돌아가는 컨택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도 이런 전통적인 PBX 시장 쪽에서 IP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서 서버 베이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정책을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IDR에 대한 부분입니다. IDR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텔리뱅킹이나 ARS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왔지만 워낙 많은 이제 이런 통신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실제 들어오는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화 풀로만 들어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IDR이 이제는 고객이 들어오면은 그냥 응대를 해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개념적으로 저희가 포지션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웹 베이스 중심으로 움직이는 보이스 XML이라든지 CC XML이라든지 이러한 진화되어 있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같은 것들, 데이터의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IVR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다 탑재돼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시대의 화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 집중하게 됐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국이 워낙 IVR 시장 쪽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C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해가지고 쭉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IP를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양한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한계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전에 IVR 전문 업체로 출발했던 회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장을 해서 전부 다 됐었지만 그런 회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IVR 쪽도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순수 IP 상태에서 포진이 되어 있는 GBP라는 제품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시장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 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품명을 UC 커넥트 소셜 인게이지먼트 두 개로 나왔습니다. UC 커넥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오래전부터 IP 텔레포니를 화두로 던지면서 언급되었던 UC,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UC가 갖춰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UC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건 IP, PBX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중단돼 있어요. 다 따지고. 근데 제네시스 UC 커넥터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저게 하나에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마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는 떨어져 있었고 데이터의 호환이라든지 데이터의 전달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불안전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UC 커넥터를 제가 이제 선보일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 그리고 올해도 또 이제 저런 프로젝트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UC 커넥트를 통해서 진정하게 전체 엔터프라이즈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통합이 되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업무도 통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숨겨지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까지 통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인게이지먼트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저런 소셜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셜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SN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SNS를 지원합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SNS 시장이 콜센터 쪽으로 끌어당기는 개념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콜센터에 갖고 있었던 충분히 인정받았던 밸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엔터프라이즈에 다 전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SNS 쪽을 담당하는 홍보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마치 콜센터 쪽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고유한 업무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엑스퍼트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소셜 SNS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를 한다는 거는 기업에서 보통 그런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 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수집해온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트위터에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걸 가지고 실제 통계를 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 통계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이런 어떤 채널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자는 것들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통 기업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보면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적습니다. 자동화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낭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기존에 있던 콜센터가 SNS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던질 수 있는 시장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취급돼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NS도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콜센터에 머물거나 콜센터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은 개념이 아닙니다. 콜센터에서 적용됐던 기술을 모든 엔터프라이즈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또 출발한 게 RWD라는 제품인데 사실 제품을 설명하는 거는 각 기업 내에서
원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네시스가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는 라우팅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콜이라고 하는, 보이스 콜이라고 하는 거를 취급을 해봤지만, 그게 멀티미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메일, 채트 다양화되잖아요. 다양화되는 거는 각각 전부 다 채널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에서 이용한 기술이라는 한 큐에 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큐를 담게 되면 콜이 오고는 콜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뒷단에 있는 리소스, 콜센터 직원이면 콜센터 직원에게 던지자는 거고, 또 그 큐에 이메일이 왔다면 이메일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던지자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한 큐를 놓고 모든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인터랙션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하나의 뷰를 보고서 그걸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유니버설 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는 유니버설 큐를 가지고 큐의 기반에 라우팅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사람에게 콜을 던져서 의견이 빨리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엔드 오피스 쪽에 있는 모든 업무들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업무를 일을 하는 10명의 직원이 하면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 독일의 기업이 자문을 해봤었어요. 제네시스에. 그래서 제네시스의 컨설팅하는 팀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했고, 그 기업에서는 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백엔드 오피스 쪽에 돌아가는 비즈니스 적용이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 가능하게끔 만드는 제품이 IW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니버설 큐의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태스크들 전부 다 하나의 우리는 이벤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재무 관련된 업무, CLG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다 태스크로 봐요. 태스크는 항상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그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런 것들 하나를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이벤트를 봐요. 하나의 인터랙션을 봅니다. 마치 콜이 들어오고, 이메일 요구가 들어오고, 차트 요구가 들어온 것처럼, 재무 관련된 업무 떨어지는 거라든지, 또 영업 관련된 업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큐를 봐요. 그리고 큐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뒷단에 있는 그런 백엔드 오피스 하는 인플루이들에게 적절하게 다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기업 내 비즈니스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다 일관화될 수 있고요. 누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의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어떤 모든 데이터 흐름, 비즈니스의 흐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IW라고 저희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제품이 이제 사실 우리 국내에서 잘 받아들여질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들은 부딪혀봐야 돼요. 근데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W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하면서 정말 우리가 표방하는 전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데이터, 모든 비즈니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런 비즈니스 찬스도 가져가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오퍼튜니티를 발굴해 나가고 또 고객에게 그런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